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스타 심드렁. 찐수다. 오늘 약간 박수 소리가 좀 많죠. 네 많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걸 듣는 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시즌 1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즌 1에서 이 시즌 2가 나올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시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시즌 1의 마지막 사후세계 특집으로 맞습니다. 갑자기 이 잔잔하던 심드렁 찐수다 이 청취 횟수를 지붕킥을 몇 번 이렇게 딱딱 치면서 야 여기 우리 떡상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런 기대를 심어주셨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이제 심드렁 찐수다 시즌 2또 이렇게 먼 길을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요괴 전문가 네, 요괴 전문가 곽재식입니다. 곽재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전문가 저희 불도저님. 네, 곽재식님은 대중적 전문가. 불도저님께서는 학계에서 요괴를 전공하신 그렇죠. 고전 요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생의 신화도서관. 아, 이 선생의 신화도서관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의 보고가 이글루스에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글루스에서 아주 기록적인 전설적인 블로그 접속자 수를 채우시고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글루스 서비스 종료해서 이제 블로그로 옮기고 계신 이 선생의 신화도서관의 주인공 이 선생 불도저님이시고요. 이거 말고도 뭐 펀딩계에서도 전설적인 좀 기록을 많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펀딩작으로는 한국요괴대백과 네, 가 있고요. 상중하 있고. 네, 상중하 있고 그게 보시면 2000%를 넘게 2187%의 달성률을 하고 후원자가 2,800분이 넘었습니다. 전설적인 것도 세우셨고 그 다음이 천사소개로 쓰셔서 또 한 번 펀딩계에서 지붕킥을 한번 딱 찍으시고 지금은 이제 천사소개록 다음 작업으로 악마소개록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악마소개록 준비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천사소개록 다음으로 이제 한국 요괴대백과 확장판을 이제 지금 정식 출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진짜? 오. 도회에 관련된 그런 책 내는 출판하는 곳이 있었거든. 우와. 근데 AK 커뮤니케이션즈. 네네네, 거기에서 지금 출판을 하고 싶다고 주작가님한테 제안이, 이제 연락이 왔고 내년부터 이제 그걸 하는데 그동안 제가 또 자료를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한 50종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확장판으로 지금 정식 출판 준비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네, 다들 또 귀가 쫑긋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펀딩계에서 전설적인 기록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출연하셔가지고 게임 쪽에서 네. This is 게임이었나? 네, This is 게임에서 그 한국 게임 속에 있는 그 한국 게임 속에 있는 이제 유물이나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여성 캐릭터 이름이 에버소울이란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 오픈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 원전을 찾아서 해가지고 여성 캐릭터 메피스토의 원전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마침 악마 소개록에 이제 쓰고 있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왔었죠. 네. 전 메피스토 하면 디아블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디아블로가 좀 많이 떠오르긴 그죠? 하죠. 그렇게 요괴, 괴물, 뭐 악마, 천사 이런 쪽으로는 좀 굵직굵직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저희 그때 사후세계에서도 되게 재밌는 자료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그 맞습니다. 불도저님께서 오늘은 여름 특집 여름맞이 남양 특집 요괴 특집으로 저희 불도저 이 선생님 모셨고요. 근데 그렇게 참 발음을 잘하지? 남양 특집. 남양 특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한국의 대표 요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괴 책 많이 쓰셨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지금 녹음하고서 꽤 네. 한 5분 정도를 게스트 소개를 하면서 요괴, 괴물, 악마, 천사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괴 좋아하시나요, 다들? 저는 살면서 안 만나고 싶어합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요괴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뭐 영화나 이렇게 만화에서 있다면은 이런 캐릭터는 대체 어떤 뿌리가 있을까 정도의 호기심은 있는데 막 특별하게 제가 평소에 막 요괴를 찾아보거나 혹은 요괴에 대한 활동을 하지는 따로 않고 있죠. 막 요괴
자료를 모은다거나. 아 그렇죠. 요괴 자료라는 저는 음. 일반인이라 할까요? 요괴 일반인? 저는 이제 불도저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왜 좋아요?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전부터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전 요괴에 관심이 없어요. 요괴, 괴물, 귀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는 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신은 믿는데 종교는 없고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괴엔 관심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귀신이랑 요괴랑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라던가 아니면 뭐 억울함이라던가 이런 좀 자신의 한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그 어떤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뭐 지방령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령 같은 건 네,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거의 존재는 저는 좀 믿는 편인데 근데 귀신 이야기라던가 뭐 요괴의 모습이라던가 걔네들이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어디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지. 불도저님한테 항상 가장 먼저 궁금하고 가장 많이 궁금한 게 어떻게 요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책도 여러 권 쓰고 계기는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보다는 악역을 좋아했어요 저는. 맞아 이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악역 쪽에는 괴물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그 작품 중에서 메두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눈만 마주치면 바로 돌로 만들어서 바로 즉사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요괴 관련된 것들을 전 자료를 모으긴 했었어요. 스케치북에다가 막 적으면서.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계기는 잘 모르겠어요. 요괴 영재셨네요. 요괴 영재. 운명. 운명. 운명류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오.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뭐 게임 이쪽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공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고전 관련해서 공부하면서도 뭐 게임, 아이템, 요괴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많이 팠는데 사실은 한국에 그렇게 막 요괴 전문가다. 뭐 요괴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할 만큼 정리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없죠 거의. 어때요? 좀 이렇게 연구하고 뭐 책도 내고 자료도 모으고 하면서 일단 지금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가지고 깃발 꽂고 갑 한 대 차려놓는 제가 이제 거기 주인이죠. 오. 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석사 때 논문 쓴 게 요게 분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제가 체제를 좀 잡아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좀 대중적으로 알리려면 제가 유명해져야겠죠. 선점포고 하셨어. 선점포고. 네. 내가 선점하겠다. 내가 판대 차렸다. 아니 근데 지금 곽 작가님이 요즘 너무 잘 나가서 그쪽이 요즘은 그냥 대중적으로 요괴 전문가면 그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요게 이제 학자님이랑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면 진짜 곽재식 작가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많이 와요. 아, 그 진짜? 거의 그냥 대명사가 돼버리신 거네요. 좀 씁쓸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딥하고 이런 매니아층은 훨씬 더 탄탄하지 않나요? 자료들이라던가 정보는 아무래도 그 곽재식 작가님은 이거는 그 사람을 이제 제가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나오는 문헌이 역사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이제 야담류 그런 쪽으로만 다루고 저는 이제 그거 부분은 저도 다루긴 하지만 전 야담보다는 고전 설화랑 고전 소설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분야가 좀 다르다. 네 분야가 달라 스타일이 달라. 또 그럴 수밖에 없으신 게 또 불도저님께서는 전업 요괴 전문가시지만 곽재식 작가님은 또 과학자가 또 본업이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과학자 부업으로 본업이고. 이렇게 서브로 이렇게 또 작품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은 또 깊이 있어서 같다고 하긴 좀 어렵다. 그분이 양쪽 다 우월하셔서 어차피 제가 부딪히면 계란으로 파헤치기고. 근데 나는 과학 얘기 나와서 갑자기 질문하는 건데요. 요새 그 밈이 유행이잖아요. 뭐요? 지평 좌표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침투부 아 그 거기 나와서 네네 이거 어떻게 지평 좌표계를 고정을 하셨죠? 이게 되게 아하. 요새 유행하잖아요.
요새 이 밈이 엄청 유행인데, 그러니까 이 궤도라는 분이 그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과학 쪽 그 과학으로만 말하는 사람. 네네 그분인데 이제 어. 그분이 그 침착맨 유튜브에 나와서 이 뭐 귀신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귀신을 만나면 꼭 만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지방령을 만나면 놀랄 게 아니라 지방령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평 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이거 야, 지구는 도는데 어떻게 여기 계속 그렇죠. 박혀 있는가. 네네네네네. 요새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귀신 관련된 이야기에 고정 댓글, 고정 밈이거든요. 왜 몰라?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딱히. 아 진짜? 침착맨님이 300만 유튜브인가 지금? 그렇긴 한데 내가 그 300만이 아닌가 보지 뭐. 아니 근데 이 밈이 되게 그런 걸로 합시다. 나만 유퀴즈도 나왔네요. 유퀴즈. 네네 이게 되게 그 유명한 밈이라니까 이런 게 있어. 귀신 만나면 지평접촉이 어쩌고 하지 마셈 이런 일이 아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짜증나니까 그만 말하셈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활동적. 짜증나니까 그만 말하는 걸 넌 여기서 왜 꺼냈냐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지평접촉계라는 밈이 엄청 유명해졌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혼자만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들 재미없어. 뭐 하고 사는 거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요괴라는 말을 계속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괴랑 귀신이랑 또 괴물 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또 많잖아요. 유사한 표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요괴 전문가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요괴라는 본인은 요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괴물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전 요괴란 말을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요괴라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약간 다른 건가요? 딱히 다를 건 없는데 일단 요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 인식에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전 소설에도 보면 분명히 요괴라 돼 있고 한국 구비문학대계도 보면 뭐 요괴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거를 그 일본 걸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잘 안 쓰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또 따지고 보면 이건 중국 거 아니야 한자니까. 그렇죠. 제일 입에 감기긴 해 요괴가. 어감도 좀 그런데 네. 요괴. 네, 그냥 요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장 전문가라면 전 또 이제 자료 보면서 책 뒤져보고 아는 척하는데 좀 일가견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좀 있는데 요괴, 괴물, 괴이 이쪽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게 일본 쪽이어서 일본의 어떤 개념들을 한국에서 학계라던가 이런 일반적으로도 많이 가져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 하나를 보고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다고 해요. 요괴라는 말이 보통 이제 형용사적 의미를 많이 얘기한다라고 해요. 요상하고 괴이하다.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약간 형용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요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렇게 형상이 분명한 뭐 포켓몬 같은 어떤 한 정확한 대상 이런 거를 지칭하기보다는 되게 이상한데 좀 범위가 포괄적이지. 그런 것들을 그냥 퉁쳐서 뭐 깨끗하다처럼 그래서 요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요괴에 속하는 것들은 예로부터 약간 흉조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막 이런 것처럼 약간 나쁜 일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흉조라던가 아니면 도깨비불 뭔가 형체는 정확히 모르겠고 대상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해 보여 이상해 이런 것들을 요괴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하고 요괴를 어떤 정확한 이미지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사물할 때 이 물자가 붙은 게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굳이 뭔가 옛날부터 쓰인 의미 같은 걸 좀 나눠보면 요게는 조금 더 형용사적으로 퉁쳐서 얘기하는 게 있었고 괴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제 괴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괴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요괴보다는 좀 범위가 좁은 것 같은. 몬스터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크고 이상하게 생겼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긴 해. 원령, 사령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죽은 사람이 죽어서 뭔가 어떤 영혼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귀신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뉜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는 좀 형용사적인 의미가 강하고 괴물은 명확한 좀 대상이 있는 거 원령, 사령은 귀신 느낌으로
그런 세세한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조차도 구분을 잘 안 하는데. 맞아. 요괴니 괴물이니. 저도 딱 귀신 요괴 이렇게 두 분류로만 그 분류를 하거든요. 굳이 아. 한다면 이제 귀신은 좀 홀령 느낌이고 하니까. 그리고 요괴는 여우 같은 것도 약간 정령으로 보거든요. 그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구미호 같은 것도 오랫동안 여우가 살아가지고 정령이 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미호가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령까지는 그냥 요괴로 퉁쳐버리고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서 된 홀령 이런 것만 귀신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고 있고 그 외에 세세한 분류는 제가 했던 분류 그걸로 이제 더 나눌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로 이제 그 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 때가 아니면 잘 안 쓰는 그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것도 병이지. 뭐 공부하다 보면은 또 분류라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또 병적인 거죠. 그죠. 이게 개념을 나눠가지고 잡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만들었는데도 그 분류에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명확히 딱 잘라내기가 맞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괴학이라는 게 있대요. 일본에는 아예 요괴학이라는 게 있어서 요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요괴학에 대한 좀 간단한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찾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으면 끊어주세요. 네. 읽어봐. 일단은 일본에서 요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요괴란 뭔가에 대한 이 논의가 이뤄진 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인데 이때가 딱 그거잖아요. 이제 근대 과학, 합리성, 과학적이고 어떻게 지표, 좌표, 지평자표 이렇게. 그쵸. 하셨죠? 이런 것처럼 그죠. 되게 근대적인 과학 이런 것들이 딱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게 생기면서 뭔가 이 과학이나 합리성에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쳐내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먼저 요괴라는 이런 말이 나왔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200년 전에 했던 걸 우리 이제 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00년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00년 전부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지평자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다르고 어다른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귀신이나 심령 현상이라던가 요괴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신타파의 차원에서 그쵸, 이게 약간 계몽의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가 이제 일본에서의 요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불도저님처럼 막 요괴가 좋고 재밌고 얘 특징이 뭐지? 라는 그렇죠, 이 그렇죠. 관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타파하자. 그쵸. 나라를 잘못됐다. 근대성, 과학, 합리성 이런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틀에 안 맞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좀 쳐내는 과정에서 전 근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괴라고 이제 좀 퉁쳐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괴학이라는 게 타파를 위해서 먼저 생겼다는 그런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괴가 1800년대에 뭐라고 불렀냐면 우주에서 보통의 도리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요괴다. 불가사의한 것들.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미지의 입장. 것들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해서 좀 시작했다가 근데 이제 불도저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요괴를 나쁘게 보는 거야? 요괴는 그 자체로도 너무 재밌어. 우리가 요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2차적인 요괴의 의미가 좀 만들었는데 전설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어떤 요괴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는 누가 어떤 걸 믿는가 이런 쪽으로 지리학이랑 연관해가지고 좀 요괴 범주론도 나누고 어느 요괴는 어느 지역에 산다 이렇게 좀 2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요괴와 유령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과 요괴를 구분하는 입장도 이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이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신인데 근데 그런 신들 중에서 어떤 애는 더 이상 받들어 모시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쇠퇴하게 되면서 요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괴라는 건 신이 변질한 어떤 무엇이다. 악마랑 이렇게. 똑같네. 맞네. 악마도 원래 이집트의 신이나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바알 그리고 이슈타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악마로 그
되고 있거든. 유일신 신앙에서 이제 얘네들은 이 유일신 신앙과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악마다.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폴리온인가 나중에 이제 막 그 메뚜기 뿌려가지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의 변형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일단 일본에서는 신들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요괴라면 여기에서는 이제 유일신과 유일신 신앙에 이제 반대되는 다른 다신교의 신들이 악마 이런 식으로 취급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제가 모르는 악마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따라갈 순 없었지만 악마 이름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그거 바알 메소포타미아의 신. 아 신이에요? 응, 풍요의 신. 그리고 뭐 아폴론 나왔잖아요. 아폴로는 알아요. 아폴로. 그리스 로마 신. 그리고 메뚜기 부리는 애는 걔가 아폴로의 변형이라니까. 아폴로를 메뚜기 부리는 악마로 만들어놨다니까. 그 악마로 성경에서. 바뀌었을 땐 이름이 뭐예요? 그럼? 아폴리온. 아폴리온? 응. 아 비슷하다 이름도. 그러니까 변형됐다고 네. 주장하는 뭔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아바돈, 아폴리온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한국 신화에서도 이런 인물들 뭔가 있잖아요. 얘가 신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신이랑 비슷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애였는데 그런 애가 뭐 신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신으로 받들어지지 못해서 이제 약간 귀신이나 요괴나 괴물로 변신한 인물이 누구 있죠? 삼두구미? 그렇죠. 삼두구미가 그리고 또 있고 영감신? 영감신도 있고 응. 삼두구미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괴물 전문가로서 또 네. 이렇게 또 요괴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삼두구미 이야기를 보면 일단 원래 땅신이고 아내가 죽으면서 시작이 되거든. 삼두구미 이야기가 아내가 죽은 뒤라서 그런지 얘가 좀 약간 여미새야.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딸을 돈 주고 사는 이제 자유 연애 시장을 이제 이용한단 말이야. 아니 가난한 집에 가서 딸을 돈 주고 데려오는 건 자유연애 아닌데요, 자유연애가 그건? 아닌데. 자유 연애 네. 시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장은 돈이 주고 가는 게 시장이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좀 조건이 있어. 뭐 상대방이 안 예뻐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뭐 그런데 자기 몸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다리를 이제 뽑아서 주면 다리를 뽑아서 줘서 이제 이거를 먹어라. 이거를 먹어야지만 좀 아내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애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 먹으면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내가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속이잖아. 그러니까 언니 2명, 그러니까 셋째 딸이 3명이 딸이 있었는데 언니 2명을 일단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이제 돈 많이 준다 그래서 시집 보냈는데 애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니 둘 보내고 이제 막내가 이제 갔는데 막내는 이제 그 좀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삼두구미 다리를 이제 완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맞아. 배에다가 탁 해서 딱 감아놔. 맞아. 그래서 이제 삼두구미가 다리를 부르면 뱃속에서 이제 대답 소리가 들려갖고 아 정말 먹었구나 이러는데 이 삼두구미 또 이제 자기 몸을 먹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스윗한 스윗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 송곳 같은 따뜻함을 가진 그래 송곳 같은 스윗남이군요. 따뜻함. 맞아. 죽이지만 네 오케이 하면 이제 그래가지고 다리만 먹으면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그냥 아주 일장연설로 술술술술술 풀어놔. 그래가지고 내 약점이 쇠, 달걀 그리고 버드나무. 맞아. 쇠가 있으면 갑갑해서 힘들고 계란이 있으면 앞이 아늑해지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막내 딸이 이제 얘를 잠자게 이제 재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잡아준다 해가지고 이 잠 동안 이제 누워 있다가 자. 그 사이에 그걸 다 모아와. 쇠, 계란, 버드나무 그걸 다 모아와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애 위에다가 쇠를 탁 올려놔. 맞아. 그래갖고 죽어라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일어나고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이제 거기다가 계란 던져갖고 잡아. 맞아. 그래가지고 삼두구미가 죽고 이제 자기 언니들 이제 그 살려내고. 유골 뭐 안 살려내잖아. 유골 수습하잖아. 살려내는 버전도 있잖아요. 아 유골 수습하는 건 맞아. 그래 유골 맞아. 수습해서 그 데려가갖고 장례 치러주려고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아빠가 이제 그 산에 뿌려주러 가다가 삼두구미가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그 버드나무 몽둥이로 완전 가루내갖고 죽여버리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 근데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사페 미친 사람이고 그리고 중간에 말을 안 해도 삼두구미인 이유가 데려온 애들을 죽일 때 머리가 3개 달리고 꼬리가 9개 달린 그 맞아. 괴물로 변해가지고 맞아. 해치기 때문에 삼두구미. 평소에는 약간 그냥 노인, 백발 노인. 그 늙은 예. 남자처럼 하고 다니다가 한국 신화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좀 파격적인 인물인데 근데 그 인물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땅신. 자기는 땅신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늘 신하한테 음. 밀려가지고 뭐 땅이 땅귀가 내려. 됐다. 땅귀가 된 땅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한 것처럼 이 요괴는 신이 이 변질된 존재라는 그 일본의 입장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얘기 막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원현 선생님이 그래서 삼두구미를 그 죽음 그 자체 타나토스 그런 걸로 이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걔의 약점이 쇠, 계란 그리고 버드나무다. 버드나무. 쇠는 광물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카운터고 이제 계란은 생명을 생명력. 품고 있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생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생명력을 품고 있는 씨앗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카운터고 그리고 버드나무 같은 거는 가지만 하나 잘라고 거꾸로 꽂아놔도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죽은 카운터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약점인 그 삼두구미는 죽은 그 자체의 존재 그리고 9개의 꼬리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죽음을 암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쓸데없는 거 말해봐도 돼요? 그럼요. 계란 준비할 때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무정란도 될까? 분명이니까 유정란이어야죠. 그치 그쵸? 무정란이에요. 아 그러면 무정란도 되면은 계란 모양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티커 붙여도 계란 스티커 탁 해도 죽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유정란. 그러면 좀 생명력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닭장에서 그냥 아무 계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이제 일본 요괴학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유명한 이 요괴를 치면 일본에서 나온 뭐 요괴란 무엇인가 요괴학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요괴는 약간 오니, 탱구, 가파 이런 느낌? 오니가 도깨비 같은 애. 맞아 도깨비 같은 애. 가파는 불닭이. 물귀신 같은 애. 탱구. 빨간 가면에 아. 이제 코 길쭉한 거. 근데 걔가 오니 아니에요? 아니야 걔는 뿔이 없잖아. 탱구는 이제 원인은 막 이빨 막 뿔. 이빨이고 뿔이 있고 있는 애고 잘하시네요. 그 탱구라고 이 코가 선생의 있잖아. 신화도 서관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아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탱구. 남학신 신고 이제 승려복 같은 거 입고 코가 길쭉하고 날개 달렸고 얘가 탱구 가면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귀멸의 칼날에서도 탱구 가면 쓴 분도 나오고. 아 맞아 그 스승님. 스승님 주인공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아저씨. 오니, 텐구, 가파. 왜 얘네가 뭐 얘네와 관련된 이야기가 돼 약간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일본에서 진짜로 유명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 우리나라 유명한 요괴가 꼭 창작물 나오면 나오는 세 개가 있어. 네. 아 하나 정답 구미호. 응, 정답 도깨비. 응. 하나 뭐지? 이무기. 이무기.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요괴 관련된 컨텐츠 되면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 왜요? 그냥 유명해서? 그냥 대중적인 애들이야 얘네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이야기가 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국구네요, 전국구. 네, 로컬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 우리나라 도깨비 뿔은 일본 오니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일본인들이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그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런 말을 좀 하더라. 우리나라 도깨비는 원래 뿔이었고 일본에 이제 오니가 뿔이 있는데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퍼졌다. 우리나라 원래 도깨비는 뿔이 없다. 이런 주장이 한때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반박해. 왜요? 왜? 그렇게 이제 일본의 오니를 우리나라 도깨비를 일본 오니로 바꾼 거면 왜 우리나라 물귀신은 가파가 안 됐어? 왜 우리나라 산에는 탱구가 없어? 그런 것도 다 같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가파는 확실히 그러니까. 아예 한국엔 없는 이미지상이잖아요. 탱구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어야 돼라고 이제 답을 정해놓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일제히 잔재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예전에 공포 라디오에 내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보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우누이가 있었거든. 네네. 근데 그쪽에서 한 명이 댓글을 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여우는 신령스러운 그런 존재고 사악한 그런 요괴로 나오는 거는 일본 여우인데 일제강점기 때 그게 변질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맞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조선시대 때 쓴 소설 중에서 사악한 여우가 나오는 소설이 30종이 넘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무 자료로 말도 못 하더라고. 반복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좀 잘못 퍼져 있는 그런 지식들이 좀 많은 게 그 요괴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불편해. 근데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본이 좀 요괴와 관련된 콘텐츠나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일제 강점기 그것 때문에 음. 그 안 좋은 설화들은 전부 다 이제 일제 그 잔재다라고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뒤틀린 애국심이거든 그거. 아니 근데 그래갖고 그 좋은 것도 나쁜 고려장도 것도 다 우리나라에 원래 고려장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퍼뜨렸다라고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 똑같은 게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단 말이야. 야 일본 힘냈네. 중국이랑 유럽에도 퍼뜨리고. 아니 근데 여우노이의 여우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가족 다 죽이잖아. 아니 그래도 뭐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으로는 여우는 우리나라의 여우는 무조건 신령스러운.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이상해. 신령스러운 여우 이야기가 얼마나 많다고 없는데.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그건 중국 쪽이거든. 그 산해경? 산해경에 보면 이제 신라의 이제 그 구미호가 있고 그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이제 뭐 왕이 될 사람 앞에만 등장한다 이런 문구가 딱 한 적 있어. 그거 보고 우리나라 여우들은 전부 다 신령스러운 존재다라고 퉁치는 것 같은데 그건 한 줄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사악한 여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거든. 그치 여우노이도 있고 여우구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데. 찐사랑이라면 약간 여우구슬. 그래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난 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가파는 좀 스탠다드한 정형화된 물귀신 이미지, 일본의 물귀신 이미지인데 한국의 물귀신은 그렇게 막 이렇다한 모습이 뚜렷하지는 맞아. 않는 것 같아요. 뚜렷하진 그냥 않아. 이렇게 뭔가 맞아. 물에 있다. 젖어 머리가 있어요. 길다. 네, 맞아, 젖어 젖어 있어야 있어요. 되고 이제 왠지 흰 소복에 긴 머리 맞아. 맞아요. 그거 근데 잡아당기고. 산에 있든 물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기 길을 걸어 다녀도 젖어 있어요. 맞아. 물 밖에 있어도 좀 젖어 있어야 되고. 그나마 우리나라 율기신 이미지가 좀 나오는 거라면 터럭선 정도? 아, 터럭선? 터럭선은 뭐예요? 철업선이 뭐죠? 배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물 속에서 털복숭이 손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아. 사람을 딱 끌고 내려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귀신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좀 물귀신 이야기랑 비슷한데 얘를 물귀신이라고 지칭하진 않는데 이제 털옥손 그게 좀 그나마 물귀신 걔는 그럼 손만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보인 게 손뿐이라는. 물 밑에 뭐가 있을지 물 밑에 모르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털복숭이 손이 나와가지고 탁 잡아 끌고 이제 그거를 자르면 막 미친 듯이 막 팔이 날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머리 그 상투할 때 동곳을 꼽잖아. 네. 그 손이 싹 나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동곳을 쏙 뽑으면 이제 그 사람 혼이 빠져.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끄덕이려고 물 속으로 들어간다. 아. 약간 그 원 스텝, 패턴이 투 있어. 스텝 이렇게. 네네네. 근데 털옥선은 되게 남자 이미지가 강한가 봐. 털복숭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기도 털이 하고 많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동고 뽑는 거. 동고 뽑는 것도 여자들은 이렇게 비녀? 네. 비녀를 꽂는데 동곳을 뽑아서 홀령 데려간다는 게 약간 남자랑 근데 또 연관돼. 배니까 배는 옛날에 뱃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남자들이 남자들이 많고. 아, 여자는 배에 대한 약간 부정관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원래 배 여자 타면은 그 김삿갓 이야기에서 아예 여자 사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있기도 한데. 김삿갓이 어느 날 배를 탔는데 거기 이제 사공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삿갓이 배를 타자마자 여보 마누라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공이 왜 내가 당신 마누라냐 이러니까 내가 당신 배에 탔으니까 내 마누라 아니오 이렇게 식으로 색드립을 쳐.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한 다음에 김삿갓이 내리자 그 사공이 아들아 잘 가라 이렇게 내가 왜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 아니냐 이래가지고 김삿갓이 껄껄거려서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무슨 위트 있네요. 이야기 주쿠박스야. 갑자기 돌려 이야기판 이런 다음에. 여자들이 배를 안 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뱃사공이 여성인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야기랑 이제 그 그죠, 현실에서의 일반적으로는 믿음은 좀 그런 다르긴 이야기도 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약간 금녀의 약간 좀 그런 금녀의 공간이 한두 개였어요. 타입도 다 많죠. 금녀였지 뭐. 맞아요, 다 맞아요. 부정스럽다고. 김삿갓이 겪었다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신하고 요괴하고의 관련성.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네. 그거 얘기하다가 김삿갓까지 가서.
근데 거기가 같고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처음에 요괴학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요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없고 이제 요괴 그 자체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3차 가면 2차 연구를 좀 봤는데 인간이 제사를 지내면 신이고 제사를 받지 못하면 요괴다. 뭐 이런 게 비슷한 얘기가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런 구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괴에 접근했냐면 완성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야담이나 옛 이야기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요괴는 어떻게 생겼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인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뭐 도깨비가 인간이랑 씨름을 하는데 그럼 얘는 내기를 좋아하는 거다. 도깨비는 내기를 좋아한다. 이런 성격을 식으로 딱 규명하고 그쵸. 예. 그러니까 정해진 이야기에서 이렇게 좀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요괴의 특징을 많이 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좀 이런 연구나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괴가 등장하는 상황,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요괴가 등장하는가 요거에 대한 좀 접근이 요새 한국에서도 저도 논문을 좀 몇 개 읽은 게 있고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요괴가 되게 주목받는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어떤 부분이 이제 딱 자극이 돼서 이 요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탁 집중되는가 이 사회에 널리 유포되는 계기가 있는가 뭐 이런 쪽을 좀 분석하는 게 요새 요괴 쪽에 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 4차 최근에 이 요괴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괴를 분석할 때 저는 이제 그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다 이렇게 흐름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맨 처음에 어떤 요괴 A가 있으면 그 요괴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특징이 있고 얘가 하는 말이나 얘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얘의 특징, A의 특징들을 쫙 정리해.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이 A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이 A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서 최근에 요괴학을 쫙 정리하면서 생각났던 게 최근에 가장 한국을 핫하게 달궜던 요괴였던 장산범. 장산범. 제가 얘기했었는데 장산범이 부산의 어떤 한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장산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장산범을 그 우리나라의 요괴 어떤 맥락 계보에서 좀 연결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호나 구미호? 도깨비 같은 애들이 이런 요괴들이 도깨비? 괴물이 갖는 특징이 장산범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얘기했던 거는 약간 홀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는데 장산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길고 하얀 털 이런 것들이 구미호의 그 상상력이랑도 연관이 되고 구미호 같은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변신해서 남자 홀리는 거잖아요. 간 빼먹으려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그게 죽여버리는데 장산범도 가장 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홀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아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장산범이라고 하는데 홀리니까.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구미호나 도깨비보다는 나는 호랑이. 애초에 이름에 범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호질에 보면 호랑이가 세 번째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귀신이 턱에 붙어가지고 자기 친구 이름을 막 부른대. 그럼 그 친구 목소리를 듣고 왔던 그 친구들이 그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오히려 장산범이라서 범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목소리 흉내낸다 해가지고 호질 창귀에서 이거 이야기를 모티브를 따왔나 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뭐 구미호나 그런 거 도깨비로 볼 수도 있겠네. 어쨌든 홀림이라는 그런 공통된 특징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설 세우는 건 자유니까. 그쵸. 그런 게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는 장산범 영화가 있다는 것만 봤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장산범이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에 인터넷에 이야기가 된 건가요? 인터넷에서 출발한 설한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누가 이제 산에서 이제 뭘 봤는데 네. 뭐 하얀 털이 있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 썰 풀듯이 이제 나온 건데 제가 몇 년 전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ASMR을 해?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게 뭐 빠른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막 놀라서 도망가는데 뭐 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식으로 얘는 설화라고
설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설화라기보다는 얘는 약간 좀 도시전설 맞아요, 도시전설. 내지는 그냥 괴담. 그런 괴담. 식으로. 여기가 나오는 도시전설. 네네. 그 이해했습니다. 있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택시 기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태웠는데 어느 집으로 가주세요 해서 그 집 앞에서 돈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러고 했는데 그날 그 사람 기일이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근데 얘기 그 이야기 구비문학대계에도 실려 있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 설화라고 구별하지는 않고 그렇지. 근대 설화 이쪽으로 빼서 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데도 걔를 설화로 안 쳐. 맞아요. 택시가 나와서.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아, 그럼 도시전설. 근대설화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만들어진 도시전설 느낌으로. 딱히 그 근대설화라는 분류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제 그 시대상이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제 뭐 전통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약간 좀 근대 이후에 그 제가 구비문학대계 그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네네네. 증복판 사업에 예. 근데 그걸 구분할 때 근대 설화 이쪽 카테고리로 그냥 넣었어요. 그쪽은 도시전설을 이제 아예 왜냐면 이야기 조사를 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그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옛날에 막 그 약간 미친 사람들이 얘기 이런 예.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여우한테 홀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동네, 김씨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옛날 이야기로 넣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너무 뭐랄까 그 아카이브라서 먼저 이야기 슬로모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슬로모션이 아니라 무슨 머신이죠? 이렇게 동전 넣으면 노래 나오는 거 주크박스. 맞아 주크박스처럼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름맞이 남양 특집 한국 요괴 1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조금 쉬었다가 불도저님과 함께 조금 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썰이라던가 좀 더 재미있는 괴물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할 때 드렁 찐따들의 수다 심드렁 찐수다.